최병욱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도 모시고 한번 설명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퇴직 공무원 노조가 어떤 곳인지요? 퇴직 공무원 노조는 퇴직 공무원 단체 100만 명 정도의 대표하는 전국 조직을 갖고 있는 유일한 단체로서 네.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노동계 노동운동 그러면은 좀 저 좌파 성향들이 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노총을 비롯해서. 예, 그렇습니다. 또 요즘은 뭐 원래 시작은 한노총은 꼭 그랬던 건 아닌데 요즘은 뭐 한노총도 좌파 종북 주사파하고 늘 함께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좀 불편함이 있는데 실제로 노동자 대중들이 다 좌파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노동운동을 했던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네. 국민들과 가까이 있습니다. 네. 이 공무원, 교사, 또 공공기관 또는 금융 아니면 보건의료 굉장히 국민들과 같이 살아가는 노동조합원들은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립에 가까운 노동자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노동자들이 다 좌파여야 되는 법은 없죠. 맞습니다. 사실 노동운동계에서 보수 쪽에 성향을 띈다는 것은 사실 독립운동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민노총, 한노총은 대체로 이제 그 전체 노동자의 한 15% 정도 조직률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고 맞습니다. 예. 나머지 85%니까 뭐 거의 한 1,500만 명 이상의 비정규직들이나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노조 가입도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한 10%에서 15%. 예. 대한민국 노동자가 약 2024년도 고용노동부 통계에 보면 네.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숫자가 한 2,400만 명 정도 되는데 양쪽 한국노총, 민주노총 합쳐서 조직화된 노동조합 수는 한 230명에서 240만 명 정도로 그렇죠. 약 한 1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 복지 정책이라 그럴까 그런 거는 우리 보수 정권이 먼저 시작했거든요. 예.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그 의료보험 뭐 이런 것도 직역보험 같은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유파 진영이 또 국민의힘이 노동자다 그러면 일단 거리부터 두려고 하는 일종의 그 좀 트라우마 같은 거를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노동이라 하면 무조건 진보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노동이라 하면 보수 정당에서는 이제 벽을 치고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도 쉽지도 않고 아무래도 지금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 구조만 보더라도 지금 22대 국회를 본다 하더라도 이 민주당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보면 원외의 인사를 최고위원회 임명하면서 그들이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선동해서 네. 그 승리로 이끄는 그런 방법인데요. 앞전에 보면 이용득, 그다음에 김주영, 이수진, 박해철, 박홍배 이런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로 또 입성해서 또 지역구로 바로 가서 지금 재선 초선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이제 보면 이들이 공천을 준 국회의원들을 보면 대다수가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던 금속노조나 건설노조, 그 운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택시버스 노조가 아닌 국민들 곁에 있는 공공부문의 김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노조위원장 출신이고요. 박해철 의원은 LH 출신이고, 그다음 박홍배 의원도 KB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도 이 한노총 출신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는 이미자 의원이 한노총 위원장 예. 출신이고 또 지지난번 선거 때 등단했던 장석춘 의원 예. 한노총 위원장 맞습니다. 출신이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좀 뿌리가 깊지 못하고 또 조금 더 많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그 지역구나 그 비례대표 공천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노동계는 좀 이제 시대가 빨리 변함에 따라서 노동의 패러다임도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의 노동운동에서 지금은 공공노동운동으로 이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보수 정당도 그걸 이제 시대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고 노동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정책을 좀 바꿔야 될 시점에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층이 수도권 청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네. 2,300만 노동자를 끌어안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요. 예. 그래야 뭐 다음 지방선거도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지금 그 언론까지 그 민노총 소속의 언론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좌파 것들의 메시지만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데 저는 실제 그 노동자 대중, 근로자 대중들과 비정규직들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뭐냐면 당장 노란봉투법만 보더라도 이게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을 위한 법인 것처럼 포장이 돼 있지만 실제로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는 이게 해당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해서 그 하청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게 바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란봉투법이 됐건 뭐 이런 노동과 관련된 법은 저는 노동 귀족들을 위한 법이지 절대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다. 예. 이거를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자유파 시민단체들과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취지는 네. 노동운동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공감은 합니다만은 이거는 노동자를 위한다기보다는 노동조합을 위한 법이 그렇죠. 아닌가. 노동 귀족과 하는 생각입니다. 노동조합을 위한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0%의 노동조합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 가장 중요한 게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던 체불임금 중에 40%가 퇴직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40%가 퇴직금은 그들의 생명과 똑같은 돈이거든요. 노후고 생명인데 이걸 갖다가 정부가 어떻게 지킬지 이런 고민들 그리고 지금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가 뭐 숫자로는 400만에서 700만 정도 되는데 이들이 직접 뭐 근로자 지위는 좋습니다만은 대기업과 교섭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법안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대체 입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영계도 숨통을 좀 트고 아무래도 노동자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법이 절실한 것 같은데 보수 정당에서 이런 법안을 통해서 오히려 노동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게 강대강 대결로 갈 경우에 예. 그 이쪽 저쪽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그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 제대로 된 그 노동 정책들을 그 보수 정당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 예, 그렇죠. 퇴직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네. 뭐 정부에서 기관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들의 퇴직금을 이제 개개인 사업주가 은행통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가가 보관해서 퇴직금이 체불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일터 그들의 어떤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솔직히 많은 더 근로자 노동자에게 이 마음을 얻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근로자 대중들은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관심은 좀 덜한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들이 살고 있는 직장, 그들의 어떤 생활 터전의 어떤 생활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정당과 관련된 후보 개인에 대한 어떤 성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관심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보수 정당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어떤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는데 좀 이재명 정부가 좀 급하게 노란봉투법을 서둘러서 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노동 3법이었습니다.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이 가장 큰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됐고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국토교통부에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가장 피해가 받던 부분들이 이제 한국도로공사에 톨게이트 수납원 문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의 네. 이제 보안 문제였는데요. 이 그 톨게이트 수납원 문제는 한 6,500명 정도의 수납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5,000명 정도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정규직으로 이렇게 고용 승계가 됐고요. 나머지 한 1,400여 명 정도가 직고용이 됐는데 이들은 뭐 우리 박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공직 시험을 치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아름아름 추천해서 들어오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직고용을 원하면서 이분들이 행정, 토목, 건축, 전산 뭐 이런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들의 업무를 어떤 업무를 줘야 될지 TF가 또 만들어집니다. 네, 예.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고속도로 졸음 쉼터, 화장실 청소라든가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정규직에 관한 어떤 복지 혜택 급여를 받아가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또 생기고 노노 갈등이 또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진보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새로 출범을 해서 예.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기획을 이제 지금 해나갈 텐데 사실 이게 이제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의 성격이 분명히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게 이제 생활상의 여러 이슈들을 다루는 그 생활 선거의 성격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 최병욱 위원장처럼 그러니까 그야말로 현장 밀착형, 예. 생활 밀착형으로 그 최소한 2천만 이상의 그 미조직 근로자들의 그렇습니다. 생활상의 요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접근해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이슈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장동혁 지도부가 좀 지방선거 준비 차원에서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조직화된 노동조합을 위한 정책을 한다면 예. 국민의힘은 그 조직화되지 않는 90%에 가까운 대한민국 노동자, 네. 즉 국민 2명 중에 1명을 위한 정책을 내서 그들의 삶이 좀 나아지는 정책으로 노동자 마음을 얻는 걸로 이제 지방선거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기회가 장동혁 지도부에서 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습니다. 예, 최병욱 퇴직공무원 노조위원장과 대담이었는데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뭐 노동은 이제 보수 정부하고의 어떤 함께 할 수 없다 또는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동도 국민의 노동자도 국민의 한 명입니다. 이제 같이 공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독일의 기민당, 일본의 자민당 역시도 보수 정당이지만 노동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서도 노동 활동가들이 중심이 된 어떤 정책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다면 우리 보수 정당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큰 힘을 발휘할 거라 보여지고요. 제가 대선 캠프에 있으면서 봤을 때 정부에서 검증된 출신의 인사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중용되는 장동혁 지도부에 좀 중용돼서 그들이 정책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퇴직공무원 노조 최병호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